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경남 창원 성산 이름하여 창원 정치 1번지에서 당선돼서 돌아오신 허성무 당선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허성무입니다. 우리 새날 시청자 덕분에 941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번에 두 번 나오셨던가 세 번 나오셨던가? 두 번, 세 번, 네. 두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허성무 당선자를 극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조금 부끄러웠지만. 네. 뭐냐면 진짜 이분은 최소한 경남 쪽에서는 정말 그 압도적인 시그니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분만큼은 꼭 당선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전 창원시장, 전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이셨고요. 드디어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네요.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돌고 돌아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 아, 근데 오늘이 또 인터뷰하는 날이 또 세월호 10주기여서 예. 저는 이번 당선자분들 인터뷰하면서 세월호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싶은 게 세월호, 이태원 이 참사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도 국가를 못 믿는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예, 근데 뭐 이게 그 전에는 이제 김해 중국 민항기 또 대형 참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4월 15일이죠. 그리고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되면은 뭐 굉장히 사실은 우울합니다. 대형 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해 그 중국 민항기 추락 사건 때는 이제 아주 절친한 그 친구 가족들이 뭐 6명이나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런 대형 사건이 생길 때마다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가 있는데 진실은 또 잘 밝혀지지 않고 숨겨지거나 은폐되는 그런 의심도 들고, 또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도 없고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런 게 이제 정말 국민들 가슴속에서도 큰 트라우마로 남는데, 이번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런 사회적 참사에 관한 확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조사, 수사, 건까지 주어지는 명확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런 대책 세우라고 이번에 민주당한테 그렇죠.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직도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잖아요. 예. 책임지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고 윤석열 씨는 지금 유가족 한 번을 안 만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월호 참사가 10주기가 되면서 사실 10년 동안 굉장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바꿔놨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럼요. 똑같은 참사가 반복된 게 뭐 이태원 참사 생겼죠. 그 작년 홍수 때 또 마찬가지로 또 참사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히 이 정부에 와서는 관리 능력이나 그런 거에 대한 긴장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내팽개 쳐놓은 듯한 느낌. 될 대로 돼버려. 그리고 뭐 발생하면은 뭐 그래서 생긴 건데 뭐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런 태도. 맞죠. 예, 이거 정말 뭐 국민들이 혼내야 되는 거죠. 그 놀러 갔다가 죽었는데 왜 우리한테 책임지라는 말이냐. 그래서 뭐 적당히 뭐 보상해 줄게 이런 정도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시간 가면 적당하게 또 넘어가면 끝이지 이런 태도. 알겠습니다. 그 허성무 당선자께서는 이제 창원시장도 해보셨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종합적인 어떤 판을 읽는 능력이 좀 탁월하신 분 같고요. 저번에 인터뷰 두세 번 했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아 이런 분들이 부울경 쪽에 많이 있으면 세상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개표 과정에서도 허성무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있었는데 그 전에 소위 야권 단일화가 네네.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녹색 정의당은 한 번도 이렇게 후보를 내었다가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후보가 안 나온 적은 있지만 지금 득표율 한번 볼게요. 와 진짜 박빙이었네요. 46.38 허성무 후보. 982표 차입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후보 45.70 그리고 여영국 정의당 후보 7.90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분위기는 야권 단일화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이긴다. 예, 그게 공식처럼 됐었는데 이걸 깨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 공식을 깼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최초의 창원시에서 국회의원 우리가 5석이 있는 도시거든요.
국회의원이 됐고 또 민주당으로서 최초의 시장이 됐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굉장한 이제 강구한 보수 지역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시장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민주당 중심에 또 민주당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을 갖고 있고요. 이후에도 뭐 물론 이제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더 잘 실천해 버리면 되니까요. 잘 안아서 가겠습니다. 정말 허성무 당선자는요 보면은 아싸래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상도 사나이의 필이 그냥 확 와요. 잘해버리면 되고. 그렇죠. 더 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효능감이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그 집단화되어 있는 의식화되어 있는 지지자 일부를 빼고는 당연히 더 잘하는 사람 쪽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 당선자님이 창원 시장을 하셨고 그것도 민주당 간판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셀럽이시고 또 창원시장도 잘했다는 평을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허성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창원은 쉽게 표현하면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 아닙니까? 가장 중심지고 그 창원에서도 성산이 가장 정치 1번이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2의 제3의 허성무가 점점 탄생하는 시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만 돼서는 안 되고요. 친해의 황기철, 그렇죠. 그다음에 양산을의 우리 김두관 전 의원님, 현 의원님이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돼야 더 힘이 생기고 또 더 큰 변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저한테는 좀 이제 무게가 더 주어졌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일을 해야 될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총선 기간 동안 창원 민심이 어떻게 흘러갔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전국적 상황하고 딱 같습니다. 아. 그 윤석열 정부 인수위하고 딱 출범하자마자 느낌에 이 애들 안 되겠다. 우리 그런 느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낙선하고 퇴임하자마자 바로 총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쭉 축적되어 가다가 정권 심판 분위기 확실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판에 보수 결집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면은 이제 200석이 넘어간다. 저쪽에서 막 언론들이 시체말로 나팔을 불어대잖아요. 네. 뭐 200석 넘어가면 나라 망한다. 뭐 탄핵 이야기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진짜 뭐 좌파들이 나라를 이런 이제 하는 그 논리 겁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한 번만 더 잘 봐주시죠. 읍소 작전. 더 잘할게요. 이 업소하고 협박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초원복집 사건 때 옛날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황기철 친해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양산을의 김두관 후보 같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낙선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부산만 해도요. 역대 선거보다 더 득표율은 올라갔어요. 평균 맞습니다. 득표율이. 전체적인 득표율은 올라갔어요. 우리 경남도 7만 표 이상이 올라갔거든. 민주당 득표인 게 지난 21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숫자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슬하게 떨어진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계속 그렇게 하면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오히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맞죠. 있다. 다음 2년 후에. 우리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잘하면 이긴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바람만 기대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맨 마지막에 가면 항상 협박, 그다음에 업소 두 개를 동시에 하거든요. 유권자들한테.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이게 험지가 아니고 전략 지역으로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나가는 출마하는 선수들이 허성무 같은 후보들이 많으면 돼요. 그런데 사실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낙선을 하는 후보들이 두세 번 하고 나면은 인간적으로도 너무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사실 어렵고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빠지고 또 새로운 누군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처음에 오면 낯설고 또 준비하려면 또 그 일부는 조직이 와야 돼 버리고 또 새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안 좋은 측면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운이 좋아서 노 대통령께서 이제 비서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켜주셨고 또 부지사도 하고 이런 운이 좋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다른 분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런 선수들을 챙기고 키워주는 그런 전략적 고민과 배치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도권은 당연히 민주당이 일 거라고 봤고
오히려 이번 선거 때는 충청권이 더 약진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부울경이 제일 기대가 컸잖아요. 예, 예. 근데 성과는 좀 미미해서 미미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투표 혁명인데 뭔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느낌. 부울경 때문에 예, 예. 기대치보다 그 뭔가 어. 시체말로 찝찝하죠. 그렇죠. 예, 굉장히 뭔가 어. 찝찝한 느낌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불경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을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일단은 우리 국민들을 믿고 가야 된다는 큰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불경은 막판에 가면은 이렇게 보수 결집을 위한 두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협박과 업소. 그럼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최소한의 기본 조직 또 자기의 기본 역량들이 평소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마크가 안 돼요. 그러면 다 넘어가 버리거든 막판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도 좀 전략을 세워야 돼요.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모든 당직을 다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요 당직을. 그럼 원외의 유능한 인사들 또 낙선하거나 인사들에게 주요 당직을 줘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힘으로 지역도 가꾸게 하고 하는 그런 아주 포지티브한 전략들을 당이 좀 주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은 당직 안 받아도 의원이기 때문에 마음껏 활동하고 일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경력을 쌓아줘라. 네, 경력도 쌓아주고 실제 일을 통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청와대 등으로 이제 많이 불러들여서 경력도 예. 쌓아주고 이런 상황이 예. 있는데 야당은 확실히 그런 측면에 좀 어렵고 빨리 뭐, 이제 정권 교체해야죠. 아니 대변인도 굳이 현직 의원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현직이 아닌 의원에도 얼마든지 부대변인이 아니라 대변인 시켜서 자주 나가게 해주고 또 주요 뭐 정책 여장을 꼭 국회의원이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전 당이 다 그렇지만은 정책을 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렇게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경험을 가지고 다음 지역구 도전을 하거나 도지사 도전을 하거나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열린 식으로 봐야 된다. 지나치게 배치 위주로 당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그럼 우리 당선자님께서는 네. 당선된다고 확신하셨어요? 아니면 반반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확신이 흔들린 적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그 시소 게임이 벌어지니까 뭐 간이 쫄깃하긴 하죠. 그건 솔직한 말이고요. 쫄깃쫄깃함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당선 인사하러 골목골목 다니고 장터마다 나가면은 우리 시민들이 그 말씀 많이 해요. 야, 3시까지 못 잤다. 아이고 보다 뭐 안 돼서 2시 반 돼서 잤는데 일나니까 아침 일나니까 이게 있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이게 감사합니다. 이 수도권이라든지 호남에서 얻는 의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으로 축하를 좀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창원시장 지내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나 우리 지역 발전 시켜줘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사실은 어느 지역 그렇습니다. 가나. 근데 창원이라고 하는 도시도 이제 그 도청 소재지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마산도 진해도 같이 흡수해갖고 엄청 큰 도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거기 지금 지역 발전 좀 의제가 있죠, 거기에 보면. 많죠. 그 이제 마산이나 진해는 이제 창원으로 하나 통합되면서 지금 이제 한 14년 됐는데요.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산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진해라는 이름이 없어진 거랑 같죠. 창원에 속해버렸으니까. 예, 속해버리고 구청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소외감이 있고 이제 창원 전체로 보면 이제 국가산당 중심으로 다 운영이 되니까 국가산당 만들어진 지 50년이 됐어요. 그럼 결국 중국 가성비에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럼 기술 개발, 원천 기술, 원천 소재, 그다음에 디지털 대전환 이런 미래로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잘합니다. 지금 그러시겠죠. 집권당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호소가 제 호소가 더 먹혔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할 때도 그 성과가 많았고 이번에 당선되는데 그런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디지털 제조도시? 예, 예. 제조업을 디지털화 시키겠다 이런 건가요? 전통 제조업은 디지털이 없고 다 아날로그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조업에도 디지털이 계속 접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생산성이 아주 극대화되고 그 가성비를 높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미래 50년도 한국이 제조업 포기 없이 지속 가능한 제조업 중심 국가. 저는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나라의 규모나 인구 규모로 백건국은 아니거든요. 전통적인 백건국 미국
뭐 영국, 뭐 이런 이제 중국, 일본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패권 제조업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확실하게 잡아가야 돼. 그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게 있죠. LG전자의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가전 부분은 월프를 제치고 세계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럼 이 패권이 앞으로 30년, 50년 계속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 국가적으로도 살 수 있고 지역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그 한 분야가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제가 훨씬 더 잘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일은 민주당 쪽이 훨씬 잘해요. 잘하기도 하고요. 어. 특징이 하나 뭔가 하면은 민주당의 단체장들은 대체로 겸손하고 친근합니다. 소탈하고. 아이디어도 있고. 예,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 국힘의 단체장들은 대체로 근위적이고 소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소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특히 이제 불경 쪽에는 국힘의 단체장만 그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민주당 단체장을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게 아닌데? 그렇죠. 민주당 맛을 봤죠. 맛을 본 거예요. 당은 우리가 별로 좋아 안 하지만 사람들은 보니까 훨씬 우리한테 친절하고 싹싹하고 부지런하고 이제 그런 맛을 본 거죠. 예. 진짜 이 창원 성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게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야, 또 역사를 하나 쓰셨네. 네. 그 야권 단일화 통해 가지고 진보당 계열이 당선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예. 민주당이 당선된 건 첫. 창원 시민들께 하면 저기 카메라 보시면서 예. 여기 이거 예. 보세요. 예. 이거 보시면서 인사 좀 하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너무나 뜨거운 사랑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제 손 잡아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반드시 윤석열 정권 제대로 견제하고 심판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초부자들만을 위한 2년간의 정책 때문에 물가 폭등 우리 서민들이 참 어려웠었는데 이거 반드시 고쳐내고 싸워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1등 제조업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1등 제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자에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노동하시는 동지들께서도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 되도록 열심히 싸워내겠습니다. 멋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깃발 하나 꽂았잖아요. 예. 허성무 당선자가 잘해버리면 이 점점점 이제 그게 이제 우리도 민주당 뽑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뽑으나 뭐 걱정하던 게 별로 없이 더 잘하네. 네, 이 말이 나오게 하면 그럼요. 됩니다. 예. 저작분들이 민주당 디스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빨갱이들이라고. 근데 빨갱이들이 정권을 3번이나 잡았는데 나라 안 망했잖아요. 요새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갱이는 국힘이 빨갱이지. 맨날 그렇지. 빨간 옷 입고 다니면서 그리고 기득권만 자꾸 유지하려다 보니까 사회 불안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뭐 빨갱이 뭐 이런 걸로 현수막을 걸려다가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 누군가 정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중단시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도권의 뉘앙스가 좀 있는 방송의 느낌이 있고 부울경에서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깃발 꽂으신 우리 당선자님 입장에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제 뭐 이 선거 자체에서 사실상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으로는 탄핵된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는 이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는데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전문은 못 봤습니다만 뉴스를 보면은 계속 싸우겠다는 발표를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계속 현 정책 유지해 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뀐다더니 정말 안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길은 제대로 투쟁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원내대표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싸움도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본 사람이 잘해요. 그럼 우리 국회의원들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의정활동 벌써 4선, 5선, 6선 했는데 그동안 싸워본 경력이 돼서 우리 당원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누구 뽑아야 될지 말 안 해도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싸움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탁월한 전략 전술을 내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지난 세월 해왔던 걸 보면은 누구를 뽑아서 우리 전면에 장수로 내세워야 될지 우리 이번에 의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야,
시원하네 느낌이. 그게 안 되면 얼마나 우리 지지자들도 답답하고 그다음에 특히 교차 투표해주는 그 유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를 이렇게 대거 승리하도록 해준 투표자들이 답답하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효능감이 뭐가 있겠습니까? 되게요. 예. 인터뷰를 해보거나 언론 지면상으로 보면 영남 쪽 분들이 그쪽 성향을 많이 따라가요. 이렇게 보수적이에요. 저도 보수적인 거 예, 합니다. 예, 예. 근데 느낌은 뭐냐면 호성무 당선자는 강약을 다 갖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는 아싸라게 하고 품을 땐 품고 이게 확실한 분 같아서 제가 뭔가 좀 아닌 건 확실하게 또 내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당선자분들이 대거 국회로 이제 새롭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 국회 전반기 내내 어마어마한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오늘 대통령이 보여준 걸 보면은 싸우겠다는 겁니다. 예. 내가 맞았잖아. 근데 왜 나는 소통이 좀 부족해서 그게 좀 미안한 거지만 내가 맞았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은 아예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하긴 우리가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부터 뭐 협치는 생각도 안 해봤지만 협치라는 단어를 아예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이야기를 하면 자기 혼자 55분, 59분을 떠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모두 내 말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무슨 협치가 있겠습니까? 그 제가 여쭙지도 않았는데 원내대표를 쉽게 표현하면 잘 싸울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에 대거 들어가면 민주당은 확실히 빨라지겠다 이런. 자기 정치인하고 자기 고상하게 폼이나 잡고 이럴 사람들이 의장하고 원내대표한다. 그러면 뭐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180석 뽑아줬더니 너가 뭐 했노 이런. 그럼 이번에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럼 안 다음 되죠. 지방선거 대선을 우리 치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 되면 이번에 제대로 싸워서 제대로 윤석열 정권을 타격을 주고 우리 서민 대중을 위한 정책으로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 보여줘야만 다음 지방선거 대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예. 제가 허정무 당선자 방송을 가끔씩 봤는데 여기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같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허성무의 실력에 그런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완전체가 된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이 후보 나중에 국회 가면 일 낸다 이런 느낌이. 너무 과대하게 말씀 주시는 거고 어쨌든 뭐 저도 한 명의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그 해야 될 일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 내에서도 그런 의사들을 모아서 단단하게 싸우는 팀을 꾸려야죠. 그렇게 가야지 지난번 180명 줬더니 뭐 하냐 이 이야기가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법안 발의할 거 지금이라도 해주고 가는 게 맞다. 물론 뭐 22대 다시 재발의하더라도 가령 이제 우리 지역으로 보면 노동법 2, 3조 그렇죠. 노랑방 특법이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뻑하면 정부 여당 뭐 금융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떴고 뭐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떴고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노동에 있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당신들 안 하는 거죠? ILO 기준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렇죠. 그게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선진국이 되려면은 적어도 국제 기준 제대로 된 국제 기준에 가야 되는 건데 노동만 그 아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노란봉 특법도 제일 우선적으로 저는 들어가면 할 생각입니다. 야, 뭔가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한 200% 이상이에요 지금 느낌이.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터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영남 쪽 분들은 뭔가 그쪽 시각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보수적일 수 있겠는데가 아니라 가장 진보적 쪽으로 지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원전 부분은 저는 굉장히 또 보수적입니다. 그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럼 원전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시장하는 내내 속도 조절론 이야기하고 원전의 불가피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원전을 갑자기 없앨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50년, 60년 기본적으로 원전해야 되고 저는 그게 지나도 우리가 죽고 나도 우리 국가 에너지 전체 100%의 그 에너지 구성 중에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2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가 그때는 70%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60% 이상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리백이 완전히 실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아리 50이라도 제대로 하자. 석탄 화력을 그럼 먼저 없애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원전을 다 없애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을 없앨 수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매우 현실적이고 또 이렇게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과도한 주장과 슬로건만으로는 오히려 신뢰만 잃을 뿐이다. 야,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서 투중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실직자들이 생기고 물론 그 원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니까 그런 문제도 생겼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석탄 화력 발전이 줄어들면서 가문이 되는 부분을 생각 안 하거든요. 오로지 원전 때문에 가문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모든 원망이 걸로 오게 되고 결국은 문 대통령한테 가는 원망이 허송만태로 현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거죠. 어떤 대책, 그분들을 감사할 대책도 없이 환경론자라고 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그 원론적인 주장만 하면 현장이 살아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지역에서 선거를 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은 현대 로템이라고 철차를 만드는 데 있어요. 네. 우리 객차 만드는 거죠. 열차. 그럼 그게 처음에 고속 열차가 프랑스에서 들어올 때 기술 이전을 그쪽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정부에서 발주를 하면 거기서 계속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시장 경제에 맡기려고 경쟁 체제로 우리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얼핏 보면 그 주장이 맞지만 현장에서는 그럼 우리 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 다 죽으니까 거기에 수천 명의 근로자들은 우리는 민주당이 싫다 이러세요. 민주당을 가장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밥그릇을 빼뜨리니까 민주당 싫다고 하는 거예요. 현장 모르는 정책들.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모르는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동료 의원들을 끝없이 현장으로 데리고 갈 생각입니다. 가서 봐라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 이재명 캠프에다가 의원들 몇 분한테 그 계속 했어요. 저 뭐 현역 시장이니까 선거 개입은 안 되잖아요. 창원에서 K9 자주파를 타고 한번 달려라. 그러면은 밀리터리 그 밀떡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100만 표 바로 나온다. 그럼 당선된다. 제발 내시키는 대로라. 왜 전방에 있는 기갑사단 가나. 아무 감동이 없다. 거기 가면은. 그 자주표를 만드는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타고 시속 50km를 한번 달리는 모습 손 한번 들어라. 그런 연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야, 당선자님 딱 느낌이 뭐냐면 삼성급 초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그 이제 그런 게 국민들한테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아,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현장에 와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저걸 하는구나. 그걸 보면은 아, 이 현장을 알고 있구나, 내용을 알고 있구나,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이 흔히 중도의 신뢰를 그렇게 받는 거지. 그냥 뭐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중도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 왜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좌고우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 명령은 확실하게 직진해라인데, 야, 중도도 눈치 봐야 되고 보수도 눈치 봐야 되고 당연히 진보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또 4년 보낼 수 그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눈치는 봐야 돼. 눈치는 보되 갈 길은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도 안 보고 가버리면은 이제 또 좀 독선적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치는 보되 보는 척이라도 제대로 보고 갈 길은 또 주관을 갖고 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아마 역대로 가장 다이나믹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달리는 방향성은 임기 완주 못하는 방향성이라고 봐요. 그렇죠.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을 더 기다리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면 이제 민주당에 당선되신 분들의 성향이 이제 이런 거 있죠. 뭐 수도권에서 뽑힌 사람들은 상당히 좀 개혁적이고 이미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영남이나 충청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당선자분들을 보니까 다 개혁적이어서 그러니까 속도는 되게 좀 빨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속도 빨라야죠. 그런 효능감을 그 국회가 열리고 1년 안에 못 주면은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야,
우리 당선자님 보니까 저번에 제가 극찬을 했던 바로 그 느낌이 당선되고 나니까 더 커 보이세요. 지금은 뭐 말로만 하는 거라서 전혀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국회 가서 행동으로 할 때. 그러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양문석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예, 예. 양문석 후보하고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양문석, 허성무 이 듀엣이 그 국회에 들어가서 뭔가 활약하는 모습도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색깔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많이 다르죠. 우리 양 박사는 뭐 굉장히 세고 저는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당선자님도 세요 지금. 저 기대 이상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일은 세게 합니다. 어. 일은 세게 하고 반드시 또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고 그러죠. 스타일이. 야. 여러분 댓글창에 허성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이 올라오네요.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참 국회의원 발견. 아까 좀 전에 인터뷰했던 민영배, 허성무 빠져든다 오늘. 요런 이야기. 마산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을 뽑으니 발전이 없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허성무 당선자님 내공이 덜덜덜 뭐 이렇게 있고 돌담길님 창원 특례시 시장 출신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창원 시장을 하신 분이라서 그 지역에서는 아마 지명도랄까 알려진 건 아마 짱이 아닐까. 예, 인지도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7번 출마했습니다. 드디어 국회의원 다신 거네요. 돌고 돌아서 7번 만에 국회에 됐습니다. 딱 그거죠. 지역에서 이제 시간 지나면서 우리 허성무 민주당만 아니면 찍어줄 텐데 그 이야기잖아요, 보통. 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국힘의 후보면 정말 좋은데 아니 좋으면 좋은 대로 찍으면 되고 당이 뭐가 필요 있다고. 이게 당하고 사람이 일체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아. 이제 국힘을 지지하시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분들이 그 말씀 많이 하죠. 그럼 하나만 질문지는 없지만 왜 저쪽으로 안 가셨어요? 그 원래 제가 갈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뭐 원래부터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마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 그 현장을 저희들이 다 봤죠. 그리고 고2 때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정권의 탄생이 있었고 그 이후 박정희 때부터 있었지만 극심한 지역 차별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민주화운동 쪽으로 뭐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또 노 대통령님과의 또 인연이 그때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 특히 이제 지역 감정, 지역 차별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생의 열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쪽이 제가 갈 곳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쪽 분들이 제가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 정책이 보수적인 합리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대화해보니까 그냥 좋았어. 그냥 대화하고 편하고 뭐 아이고 뭐 한편이면 더 좋겠는데 이런 느낌일 뿐이지 정책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원래 완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네, 그렇죠. 제가 애초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자기 색깔이랑 상관없이 그냥 당선 유리한 당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정치를 뭐 자기 개인의 출세로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치를 한 목적은 물론 뭐 인간이 그런 출세 욕망이 뭐 1도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조금은 누구나 있을 거고 사회 참여를 통해서 정치 참여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세웠던 대의가 있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경남도지사를 누구누구를 세우고 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부울경 도지사 시장을 우리가 다 한 적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짜 행정 능력까지 갖춘 경남도지사 후보를 하나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잘 완수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이제 저희 허성무를 표현할 때 부울경의 좌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두관, 허성무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있어요. 우리 사선의 민홍철 의원님도 계시고 삼선의 김정은 의원님 계시고 김두관 의원이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알겠습니다. 화들짝 놀라시네요. 네, 그럼요. 근데 전국을 찌른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자, 마지막 이거 보시면서 이제 우리 당선자님도 새날 가족이시거든요. 예, 예. 가족분들한테
예, 이번 당선에는 새날 가족들의 큰 응원이 있었습니다. 두 분인가요? 서울 와서 밤에 출연을 했는데 큰 응원 그 힘으로 버텨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자, 국회에 가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거예요. 가족이 국회의정 활동을 하면 야 허성무다 허성무다 하고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 열망 절대 저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